안녕하세요. 요가 인플루언서 쑥별마미입니다. 오늘은 브랜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엄마들이 저한테 물어볼 때 브랜딩을 좀 배우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브랜딩을 좀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좀 솔직하게 엄마의 브랜딩에 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엄마의 브랜딩을 뭔가 만드는 것보다는 내가 꾸준히 어떤 채널에서 활동을 하다가 '아 무엇을 해야겠다. 뭐 판매를 해야겠다. 블로그 체험단을 해야겠다. 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가치관, 내 주제를 쪼끔 이렇게 꾸며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좀 멋있게 보여줘야 될지를 이렇게 꾸며 봐야겠다. 어떻게 작업을 해 봐야겠다. 썸네일을 만들어야겠다. 카드 뉴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솔직히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브랜딩을 좀 잘 아는 분들, 그러니까 브랜딩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육아맘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렵다는 거 이면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이거는 사실 찾아내기가 어렵다. 어 브랜딩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오히려 '아 내가 지금 무언가를 꾸준하게 활동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찾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인스타그램 강의나 유명한 요즘의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자기만의 좀 브랜드 아니면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 갖고 '나만의 그런 가치를 좀 만드셔야 된다. 인스타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나만의 주제를 좀 이렇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팁들을 좀 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 말이고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처럼 처음부터 육아맘이 브랜딩이라는 게 어렵거든요. 이 말도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제가 경험하고 그다음에 많은 엄마들을 지켜본 결과 우리는 계속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주제를 갖춘다. 내가 좀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화로 좀 작업을 한다.' 그런 걸 공부하시는 것도 좋고 노력하시는 것도 좋아요. 뭐 썸네일을 해 보시든 카드 뉴스를 해 보시든 뭐 동영상을 뭐 녹화를 하시든 짜집기를 하시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결국 내가 꾸준히 하면서 좀 자기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 본다라든가 아니면 수익화에 바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왜냐? 바로 도전을 하지 않고 내가 조심조심 오늘 글 하나 쓴 거를 나만 곱씹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세상에 내놓고 내가 물건을 공구를 시작하든 공동구매를 시작하시든 아니면은 뭐 내가 강의를 오픈을 하든 아니면 챌린지 스터디 무엇이든 좋거든요. 그런 수익화를 결국 발을 담궈야 내가 쪼끔 더 공부하게 되고 내가 쪼끔 더 책임을 지고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어 나갈지를 고민하다 보면 막 남들과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이 피드를 내 이 인스타그램을 내 이 블로그를 나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되겠어. 나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되겠어. 나는 이런 수익화를 하겠어.'라는 그런 가치관, 방향,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리면 처음부터 브랜딩을 만들기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온라인 수익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아 난 이렇게 하지. 난 이렇게 꾸며야지. 난 이게 정말 나에게 정말 딱 맞아. 내 몸에 정말 착굿이야.' 이렇게 사람이 한 번에 찾을 수가 결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말을 하기로는 일단 지금 하시는 것을 최대한 꾸준히 포기하지 마시고 하시는 것과 그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혼자서 몰래 온라인 활동을 그러니까 물론 몰래 하시진 않지만 좀 적당한 선에서 서로 뭔가 불편하지도 않으면서 나도 그렇게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막 이렇게 적당히 하시는 그런 소통은 딱 적당히의 결과를 일으켜요. 그러니 내가 공동구매를 하고 싶다라든가 수익화를 하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아직 먼이하게 갔더라도 뭔가 쪼끔 '나는 좀 온라인판에서 뭔가 나중에라도 꼭 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배운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해 보고 막 이웃들을 찾아가서 막 계속 댓글도 남겨 보고 오며 가며 결국 내가 좀 부딪히고 깨지고 해야지 여러분들 거를 찾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이제 계정에 들어오시면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글도 올려보고 가드 뉴스도 올려보고 뭐 썸네일도 해 보고 진짜 별의별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반응을 보고 결국 우리가 사실은 브랜딩 나만의 것을 퍼스널 브랜딩을 할 때 사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저한테 제가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이제 전공이 있을 수 있고 배운 게 있을 수 있고 제 직업이 또 다른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직업이랑 또 전공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꼭 같으신 분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고서 피드를 내가 올리려고 해요. 또는 육아맘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올리려고 해요. 뭐 육아 정보, 일기, 뭐 아기 발달, 아니면 책 육아, 뭐 엄마표 홈스쿨링 뭐든 어쨌든 올리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경험한 것들이 여러 가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만약에 이 다섯 손가락에 있는 이게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저는 약간 매력 발산을 하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딱 나만의 차별화되는 거를 사람들이 나에게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정말 그거를 딱 그 중간으로 딱 맞는 거를 발견을 하면 사실 그걸 가지고 브랜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이들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전공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보육하면서 엄마표 놀이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장난감이나 교구 같은 경우도 많이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물론 여기에서 제가 피드 2개 올리고 반응 보고 포기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거나 블로그를 운영을 하실 때 내가 올리는 게 사실은 그렇게 되게 뭔가 멋들어진다라든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사진도 예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스토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딱 경험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그냥 아이들 일상만 올려봤고 그다음에 뭔가를 조금 더 팔로워도 많이 갖고 싶고 뭔가를 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특히나 블로거분들은 인스타그램이 좀 키워져야 이 상품 체험단 당첨이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인스타그램을 키워 봐야겠다.' 했던 시점이 일단 사진을 예쁘게 찍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이 바로 사진을 예쁘게 찍기 시작하고 팔로워를 쌓았고요. 그다음은 '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멋져 보이고 싶어. 요걸로 수익화도 하고 싶어. 공동 구매도 하고 싶어.' 이런 시점이 됐을 때는 엄마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제 타겟층, 저랑 소통하는 엄마들, 제 이웃들 그 이웃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되게 멋있는 어떤 이제 책장이라든가 새로 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새롭게 뭐 놀러 간 곳이라든가 그런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정보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이게 주제가 아무래도 좀 다양하게 됐겠죠. 이렇게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 이런 거는 굳이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는 내가 설명을 했을 때 그렇게 잘 꾸며지지가 않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으시는 분의 예시를 들면 자연 환경을 너무 잘 예쁘게 찍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힐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사진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가 가지고 띡띡띡띡띡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은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힐링을 느끼지도 않고 거기 뭐 좋네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는 좀 주제를 정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어서 현재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는 엄마들한테 육아 팁 교육 팁을 전달해 주는 약간 전문가적인 느낌을 주면서 그걸로 통해서 스터디나 강의로 이제 이끌 수 있는 그런 수익화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핸드폰에서 골뱅이를 넣으시면 각 그 인플루언서들을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알게 모르게 유튜브에 그 정해진 닉네임과 제가 블로그 닉네임과 블로그에서 활동하는 그것과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하는 것과 다 달라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다 달라요. 사실은 이게 다 동일한 게 좋거든요. 다 동일한 게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로 좀 나뉘어서 아이들에 대한 전문가가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는 코칭 강사로서 활동을 양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잡러죠, 저는. 그래서 엔잡러기 때문에 요렇게 좀 다양하게 활동을 하지만 보통은 요거를 하나로 합치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하나의 닉네임으로 활동이 되면 사람들한테 뇌리에 그게 박히기 때문에 양쪽에서 홍보가 되면서 그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고민 끝에 다 알고는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를 다 아이들도 케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잘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도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일단 양쪽을 구분을 지어 놨어요. 분명 시너지가 좀 부족해질 걸 알면서도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양쪽을 다르게 운영을 하면서 닉네임도 다르게 하면서 활동을 한 지가 1 년, 2 년, 3년 이렇게 연차를 쌓아갔더니 웬걸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쑥별맘이라는 사람이 이것도 전문가면서 저것도 전문가구나. 빛날맘의 대표로서 쑥쌤이라는 사람으로서 엄마들을 블로그 코칭을 해 줘. 수익화도 이끌어 줘. 그런데 이쪽에서는 육아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해. 이거는 쑥별맘. 뭐 상담하는 엄마, 상담사 엄마. 이렇게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브랜딩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브랜딩.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 브랜딩이라고 쳐보면 이제 사전명은 브랜드명을 부여한다. 그러면 뭐예요? 저라는 사람을 사실은 온라인에서 저를 지금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저를 직접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 꾸준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일관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일관적으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얘기로 하고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유튜브로 얘기를 하지만 글로, 해시태그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런 글과 어떤 단어로 자꾸 저를 설명한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를 이제 상담사 엄마 누구누구 그다음에 이제 빛날맘 누구 대표 블로그 인플루언서 누구 이게 합쳐져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그렇게 다양하게 브랜딩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업을 하나를 만드신 분들은 법인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완벽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의 뇌리에 박힐 정도로 그 정도 기간을 가지고 그만큼의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내 그 닉네임을 기억시키게 만든다면 그다음 거 다음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하나의 닉네임 어떤 활동을 하는 확고한 어떤 여러분들의 주제를 사람들한테 지금부터 10 번, 100 번, 1000 번, 10,000번 얘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 유튜브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엄마표 놀이를 기록했어요.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다라기보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그 검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해 봤는데 확실히 그냥 그 놀이에 대한 검색보다 사람들이 찾는 것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제가 고민을 한 결과 놀이에 대한 기록을 내가 되게 창의적인 놀이를 막 크리에이터처럼 만드는 건 못하게 했더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놀았던 거를 기록할 뿐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나만 가진 게 무엇일까? 나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거가 바로 엄마들을 위한 블로그 강사, 블로그 코칭 그런 교사, 어떤 강사 이런 직업을 딱 유튜브에서 발휘를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터지더니 최근 같은 경우는 일 주일만 해도 그냥 구독자가 막 이제 100 명씩 200 명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정말 꾸준히 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뻔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오픈한 지는 진짜 3 년도 더 됐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 중간에서 시행착오를 좀 거치고 고민 끝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된 거가 있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딩이 그래서 이제 그 어학적인 그 간단한 뜻 말고 그런 마케팅이나 디자인 기획이나 이런 쪽으로 단어를 쪼끔 검색을 해 보면 결국 브랜딩이 소비자가 있으면 소비자랑 저랑 저를 이제 브랜드라고 말을 할게요.
한 개인이 아니라 브랜드라고 말을 할게요. 근데 만약에 한 개인, 요즘에는 이제 엔잡러, 그다음에 이제 1인 기업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퍼스널 브랜딩. 그래서 제가 브랜드라고, 만약에 저가 브랜드라고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저랑 이 소비자랑 서로 주고받는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 있고 아이폰이 있고 그러니까 애플 회사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애플하면 사과가 떠오르고 아이폰이 바로 떠오르고 이렇게 또 거기 창립자가 누구고 이렇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이 계속 텔레비에 나왔고 아이폰이라는 모습은 분명히 갤럭시랑 모양이 굉장히 특이하게 처음에는 되게 달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까요? 벽돌은 아닌데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또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의 대표자와 삼성의 마인드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브랜딩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당신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브랜딩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유감함이 왜 알아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거나 마켓을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블로그 강의를 하시거나 그냥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단순히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팔로우를 많이 쌓아야 되는데, 팔로우를 내가 이렇게 모으려면, 이웃을 모으려면, 물건을 많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의 브랜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거나 내가 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사람들이 나한테 가져갈 어떤 게 있거나 그래야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팔로우가 안 는다."라고 하거든요. 초반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뭐 찾아가야 되고 알고리즘상 뭐 한계도 있고 막 이럴 수 있겠지만은 확고하게, 정말 확고하게 내가 이렇게 피드를 쌓아 놓은 게 여러 가지로 막 그냥 왔다 갔다 올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계속 내리에 박힐 수 있게 나만의 차별화된 피드를 올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쌓아 올린 사람이라면 엄마들이 입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소개를 할 수밖에 없고 찾아온 사람이 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구를 만약에 물건을 파는 예시를 들 때도 내가 어떤 제품을 팔 거면 그거가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제품을 고르시고, 그리고 그 제품이 결국 내가 좋은 제품이면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피드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 놔야 이 물건을 사는 거지. 내가 그냥 무조건 팔로워만 많이 늘어 놓은 다음에 오늘 갑자기 뭐 책을 팔아요. 오늘 갑자기 내가 주스를 팔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팔로워가 1,000이어도 5,000이어도 1만 명이어도 팔리는 수는 정말 한정적이에요. 뭐 10명, 20명 이렇게 계속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 나만의 차별화, 나만의 매력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뇌리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 닉네임을 보면 어떤 게 저절로 따라와야 돼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피드에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빛날마마 엄마 중에 친정부모님이 사과 농장을 짓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이 예전에는 막 책류가도 올리고 아기 막 일상도 올리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필요한 건 뭐죠? 내가 지금 사과 농장이나 이 수익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내가 당장 인플루언서가 더 중요한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선택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게 더 클까요? 인플루언서는 사실은 그만큼 또 글을 계속 써야 되는 거고 체험단이나 이런 것도 계속 신청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분이랑 대화를 해 보니까 당장 농장에 가서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과 나무를 돌보고 사과 공장에 가 가지고 사과즙 공장에 가서 그거를 포장하고 그거를 홍보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야 되고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인플루언서가 먼저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했던 게 인스타그램에다가 사과 농장에 관련한 릴스를 올리기를 시작을 하셨고, 그다음에 사과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럼 제가 그럼 사과 주스를 팔고 싶으면 공동 구매를 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당장 사과 정보를 올려야 되나요? 아니죠. 요거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이웃과 구독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꼭 사과만 얘기한다고 사과 주스를 사진 않죠. 어쨌든 육아맘들한테 사과 주스가 좋아서 내가 소개를 하려고 하면 결국 육아맘들이 좋아할 주제면 돼요.
어떤 여행 정보든, 육아 정보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놀러 갔다 온 거 그냥 쫙 모아서 쓰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오늘 재밌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는 누구나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나만의 내가 나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구매를 할 때 감정이 움직이지 내가 생각을 되게 고심하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연예인들이 쓰는 걸 보면 되게 예뻐 보이고 사고 싶죠. 어 그리고 내가 이제 배너를 막 이렇게 보다가 뭔가 혹하는 문구, 혹하는 움짤이 있으면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감정에 지배되는 부분이 많아요. 실제로 육아맘의 수익화와 육아맘의 공동구매는 엄마들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알면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움직일 수가 있으면 다른 수익화가 무엇이든지 가능해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아 그럼 이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어야지. 아 되게 핫한 제품들을 리뷰를 많이 올려야지. 비싼 것들을 막 올려야지.' 그렇게 하면 명품 올리죠. 근데 어때요? 상상해 보세요. 명품만 올리면 엄마들이 솔직히 뷰는 진짜 조회수는 정말 많이 일어날 거예요. 명품 언박싱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정말 '아 이 사람 나 자주 찾아오고 싶어. 아 이 사람이랑 이웃이 되고 싶어.' 이런 느낌 드시나요? 아니죠. 이거는 팔로워만 하게 되죠.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을 주고 싶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DM을 소통을 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라는 생각 전혀 안 들죠. 그래서 우리가 핫한 거나 조회수를 쫓는 거나 이런 것들은 좋기는 합니다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찾아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근데 내가 정말 가슴이 정말 뛸 정도로 정말 막 너무 설레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설명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한 느낌이 나는 그 주제를 골라서 고르면 저절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채널을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방금 계속 설명을 했던 것처럼 저는 계속 같은 닉네임, 같은 마켓의 이름, 그다음에 만약에 상담 쪽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싶으면 상담사 엄마 누구누구누구 닉네임을 붙여서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검색란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굉장히 제가 이렇게 해시태그를 많이 사용해서 이거를 사람들 뇌리에 박히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공동구매도 그렇고 제가 판매한 물건도 그렇고 다 쑥별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어느새 언제부터인가 그 단어로 검색을 하기를 시작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웨어 이즈 포스트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검색을 했을 때 검색량이 조회수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랍죠. 지금은 제가 물론 마켓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공부만 가끔씩 하고 있어서 지금은 검색이 안 되겠지만 저 때 당시에 딱 웨어 이즈 포스트에 검색이 되는 걸 제가 이제 보면서 와 정말 꾸준함의 힘을 근데 분명한 거를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헐거벌거한 구글 내가 그냥 나도 정확하게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걸 가지고서 반복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드를 100개 1000개 쌓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즐거운 거 정말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랑 재밌게 소통하면서 결국 이 사람들이 나에게 "어 너 이거 정말 특별하다. 당신 이거 참 잘한다."라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발견해 내시면 요걸 가지고 이제 쭉 이제 꾸미기 시작하시면 고게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수 있는 수익화는 뭐 이렇게 블로그 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의나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국 하고 싶으신 게 수익화 방향 어떤 수익화를 내고 싶은지 정하는 것도 좋은데 당장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나에 대한 브랜딩을 쪼끔 이제 미리 고민을 해 보시는 게 그리고 그렇게 정해서 요렇게 꾸며 나가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는 건 비공개로 이미 지금 이제 운영은 중단은 되었지만 제가 이제 마켓을 할 때 마켓을 일단 만들고 그리고 무조건 피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180 개? 원래는 좀 더 많았는데 좀 지금 좀 지웠는데 어쨌든 요렇게 쓸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만들어서 팔로워가 적어서." 그런데 팔로워가 730 명이더라도 이 중에서 100 명만 사도 100 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100명 중에 10 명만 네이버에 후기를 남겨 주셔도 실제로 이렇게 후기가 막 있거든요. 실제로 이 후기를 보고 나서 찾아서 저한테 이제 와 가지고 단체 주문이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내 물건이 괜찮고 또는 내 피드가 괜찮고 양질이고 그리고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그러면은 구매든 아니면 이 사람이 팔로우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브랜딩은 처음부터 잘할 순 없다. 처음부터 완벽한 브랜딩이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과연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가 처음부터 완벽했을지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로 지금 계속으로 글을 쓰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그냥 쓰는 글도 분명 있을 수는 있지만 1 주일, 2 주일, 3 주일 한 주 한 주 더해질 때마다 어떤 그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기 스스로 고민을 좀 하시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좀 인사이트를 자주 저는 주말에 하루는 꼭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을 정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 좀 생각하는 날 휴식하는 날 사실 휴식하면 머리는 더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피드를 쓰고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계속 그걸 하느냐고 생각은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를 비워 놔야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내 사업 구상을 하든 인스타그램 생각을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정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고찰을 좀 해 보시면서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가? 수익화 분야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쓰고 싶은 피드가 어떤 피드일까?' 그거를 고민하셔서 꾸준하게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다음에 댓글을 계속 보다 보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거 참 멋져요. 이 정보 너무 고마워요." 하는 게 꼭 생겨요. 그럼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릴스를 만들고 피드를 만들어 나가면 그때부터 팔로워가 붙기 시작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그래서 500 에서 1000 까지 가는 게 어려운 거지 1000 에서 2000 가는 건 쉽고 2000 에서 5000 가는 건 훨씬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지만 지금 힘들다 생각하지는 마시고 '아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과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랜딩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다.'